하여튼 한 40명 넘으면 하던 말 마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40명 넘었네요.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뭐 쇼미 이 얘기는 진짜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그거 제가 라디오에서도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심사위원 중에 2명이 저한테 간접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전했고, 저는 그 순간에 이미 내가 거기서 떨어질 사람은 아니었군을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뭐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고요. 그리고 그 뭐야, 그 아까 전에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은, 화 내고 싶으면 화 내세요. 화 내고 싶으면 화 내시고,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요.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면 당신 인생이 불행해지지만 당신이 꾹 참는다고 당신 인생에 행운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겠죠. 근데 참지 말아야 할 땐 참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고 살고 싶으시다면 저 진짜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살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하고요. 다음일절에 헬스 잘 들었어요. 음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한테도 얘기 많이 하는 건데, 그 친구한테 휘둘리는 부류들이 있는데 을이랑 족박근성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있으면 있잖아요. 권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정신 안 차리고 계속 죽는 소리만 해요. 꺼지라고 하세요. 인생에서 그 사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당신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족? 저도 그리고 저 가족이라는 말에 사실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뭔 가족이야. 가족으로서의 뭐를 지키지 않으면 뭐 사람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뿐이고 내 가족들을 사랑해요. 내 가족들 사랑 안 하잖아요? 누가 가족으로서의 노릇을 안 하면은 내가 안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가족이라고 무조건 자기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 끌고 가라고 자기 인생까지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가게 하지 마세요. 옆에서 계속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돈 없어 죽겠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 나아질 기미 없으면 버리세요. 꺼지라 그러세요. 그리고 당신 자존감 낮아지게 당신한테 계속 그런 사람들 꺼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당신 괴롭히는 사람들 인생에 두지 마세요. 왜 인생에 두세요, 그걸? 인생에 두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그거 왜 지내는 거, 자기를 합리화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서 내 친구 못 버려. 나는 정이 있고 감정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라서 못 버려. 난 잔정이 많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냥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좆되고 있는데 의리가 중요해요? 의리는요, 나한테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한테 지키는 게 의리예요. 나한테 의리 안 지키는 사람한테 지키는 거는 호구예요, 호구.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계속 개 같은 소리만 해. 아니, 예를 들면은 내가 필요할 땐 돈 안 빌려주면서 자기가 나한테 필요할 때 돈 빌려달라 그래. 그거 의리 아니죠? 그거 호구잖아요. 그래요, 저도 사진 제 앞에다가 바로 해놓고 있어요. 저 앞에 2장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 옛날에 보여줘서.
그래요. 무슨 고등학생 때처럼 어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자기가 자존감 낮아지게 행동을 자기가 자존감 낮아지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은 제거할 수 있으면 인생에서 제거하세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 높은 사람 특징 뭔 줄 알아요? 돈 잘 벌어요. 왜냐? 자존감 높으니까 하고 싶은 일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신뢰가 가요. 그리고 호감돼요. 그래서 여자친구 생길 수도 있어요. 자존감 높으면. 저는 자존감이 낮을 때 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왜냐? 나를 최고로 대해주는데 어떻게 자존감이 낮아져? 나를 최고로 용감하고 최고로 비겁하지 않은 사람이고 나를 최고로 잘 될 사람처럼 대해주는데 내가 왜 여친이 있었네? 내 여친이 없었으면 당신이 제 여자친구 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전 똑똑한 사람 좋아해요. 저는 여자친구도 제가 이성관이 확실한 편인데 첫 번째 키가 크면 안 돼요. 두 번째 이뻐야 돼요. 세 번째 자기 일에 열정이 있어서 자기 전문 분야에서 똑똑해야 돼요. 저는 거기에서 섹시함을 느껴요. 자기 일을 잘해? 자기 일을 확실하게 하고 자기 일을 사랑해? 그런 사람이 자존감 높은 사람이고 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해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자신을 존경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일에 매진하세요. 키 왜 작은 거 좋아하냐고요? 중학교 때 만났던 여자애가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돼가지고 키 작은 여자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자기 거 잘하는 사람, 자기 거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경지에 이르러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로 내 일을 이해해. 근데 보통 보잖아요. 자기 일하는데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오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을 커리어라는 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못하는 개백수, 날백수 같은 애들이 보통 그래요. 남자들도 그래요. 제 친구도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도 남자친구가 자존감이 하도 낮아가지고 높여주려고 하다가 하는데 자꾸 사치 부리려고 그래서 헤어졌는데 헤어지라 그랬어요. 아 미친 새끼라고 헤어지라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바뀌지 않고 바뀌었으면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둘이 특히나 자주 봐야 되고 자주 교류해야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높여주고 네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좋죠. 근데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세요. 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마세요. 살 빠지면 자존감 늘죠. 왜냐? 나를 위해 노력해봤는데 당연히 자존감이 높아지죠. 와 30kg 어떻게 빼셨어요? 저 30kg 빼고 싶은데. 사실 30kg 빼는 건 좀 그렇고 10kg? 왜냐면 저는 어떤 새끼가 내가 너무 말라서 나를 신체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 새끼를 죽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저는 지금 몸무게에서 한 10kg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kg 정도는 빼더라도 한 10kg 빼고 나머지는 있어야 돼요. 제가 운동을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누가 만약에 나를 신체적으로 건드리려고 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제압당하지 않고 싶어요. 저는 제압당할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 술도 안 먹고 근데 과자는 조금 좋아해요. 사실 오늘 아까 군것질 못 참아갖고 군것질 좀 했어요. 군것질 안 하면 살 빠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근데 사실 지금 좀 빠지고 있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빠지더라고요. 먹는 것도 닭가슴살 처먹어도 살 안 빠짐. 그냥 먹는 거에서 군것질을 하지 말라 이거잖아요. 네, 갑자기 다이어트 얘기로 가지 맙시다. 스트레스 받아요. 저 술, 담배, 대마초, 마약 다 안 합니다. 술 안 먹는 거요? 제가 옛날에 술을 먹고 나서 자존심 상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닌데 누군가한테 평소 같으면 안 할 말을 했어요. 아쉬운 소리. 그래서 술 깨고 나서 다시는 술을 안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좀 먹고 그때 그날 또 일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술 더 이상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평생 안 먹겠다 하고 평생 안 먹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 뒤로 안 먹고 있어요. 아, 여친 여자팬 신경 쓰냐고요? 안 써요. 제 여자친구는 제 일에 신경을 어지간하면 안 쓰는 게 저한테 좋다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좀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은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다고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얘기 따로 하지 않을 때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내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니? 뭐 잘하고 있니? 스트레스 받잖아요. 정상수 스트?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저 술 먹으면 약간 나쁜 짓 하고 싶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옛날에 막 자전거 같은 거 막 하천 옆에 세워져 있으면 하천 갖다서 버리고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스티스 형이 뭘 그랬다고요? 제 여자친구 앨범 듣고 피드백 없었냐고요? 잘 모르겠는데 고맙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최근 당신에게 영향력을 준 인물. 저한테 영향을 준 인물. 최근에는 리암 갤러거. 오아시스 리암 갤러거. 최근엔 리암 갤러거가 진짜 제 인생에서 도움이 좀 됐어요. 그전에는 미야모토 무사시. 쇼미6 2차 때요? 그 벌스 했는데 야외가 기든 부신 구절들은 나의 품이 분위기를 내게로 돌릴 때 그것들을 누르지. 그 뭐였지 그거? 엘리야였나 그 곡이? 엘리야 vs 1을 어떤 비트에다 했냐면 트래지디 카다피의 캄다운이라는 거에 인스트루멘털이 있는데 이 비트에다 했어요. 이거 한번 해드릴까요?
한번 해줄까요? 쇼미 6 2차 때 했던 랩이에요. 야외가 기름 부신 구절들은 나의 품이 분위기를 내게로 돌릴 때 그것들을 누르지 낯선 verse 뭉치가 쏟아져 나올 때 너도 모르게 팔뚝을 쓸면서 느껴 소름을 견딜 준비가 됐어 목돈의 무게 굳이 눈을 흘겨도 돼 증명해줄게 눈치만 보고 있는 래퍼들 맨손이 돼 하나 둘씩 분노는 많아도 숨기지 않아 나의 무기 real 카모 아래 먼지 묻은 팀버 부츠 앞뒤의 자세 싸움을 할 땐 그들같이 난 너의 죽음에 예를 차린 목매를 하지 선 전쟁을 내주는 게 속했음을 알게 세상을 찌를 때 신께선 숨을 쉬지 가슴 살아계시는 그의 whole bitches 나한텐 불어넣으시고 너에게선 거두시길 이곳에 엘리언이 숨을 죽일 breath killer 이렇게 했어요. 이 벌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했을 때 도끼 형이 와 씨발 존나 좋아요. 이게 존나 붐랩인데 이런 맙딥 같은 랩을 하는 사람이 처음 봤다고 그러고 그때 개코 형이 저한테 도끼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도끼 형이 연락 한번 달라 했는데 제가 요번에 만났어요. 요번에 만났고 도끼 형이랑 네 그랬죠. 근데 이게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호흡점 몇 개가 조금 달랐는데 비슷하게 했어요. 제 랩이니까 뭐. 저 이 랩을 한 2년, 3년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편집이 왜 됐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제가 이게 편집이 될 수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편집이 왜 됐냐면은 제가 그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니.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얼굴이 잠깐만 이거 사진 찾을 수 있나? 이거 이거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찾고 있거든요. 그거가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없네요. 있나? 이거 5차, 저거잖아. 5 때잖아. 하여튼 간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대전에서 서울 올라가는 고속버스 탔다가 앞에 할머니가 좀 뒤로 이렇게 많이 젖히고 계셨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만 다쳤어요. 이거 박아가지고 앞에. 그래서 얼굴이 이만큼 부었는데 그거를 여자친구 화장품으로 막 가렸어요. 근데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있고 멍이 너무 심하니까 PD님이 이건 아마 편집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쩌다 다쳤냐. 근데 그 머그샷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 주노플로 3차 때는 또 그게 몇 주 뒤라서 그땐 좀 나아있고 근데 그때도 얼굴이 좀 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때 이 부은 게 좀 남아있었어요.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너무 부어있어서 좀 힘들었죠 그때. 그것 때문에 좀 편집이 됐었다. 뭐 어쩌겠어요. 제가 다쳤는데 운도 사실 실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쇼미버스를 들려달라고 아까 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다른 쇼미버스는. 네. 뭐 현준이하고 신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현준이하고 엊그저께도 만나서 놀았어요. 올패스여도 방송 나와서 사실 뭐 바뀔 수 있냐라고 하면은 원래 방송이라고 하는 건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를 큰 이유 없이는 잘 안 써요. 왜냐? 그거보다 당연히 회사랑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좀
회사에서 좀 케어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방송도 좀 잘 나오니까 옷도 좀 멋있게 입고 돈 있는 걸. 팀벌랜드 부츠 라인이 들어간 게 많은데 힙합 기본템이란 거 말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약간 페이서스죠. 어떤 팀벌랜드 부츠 하는 순간에 생각나는 음악과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뭐. 쇼미 에잇은 사실 진짜 빈집이었죠. 애들이 랩을 다 존나 못하니까. 심사위원들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일반인 주변 사람들이랑 음악 얘기하세요? 일반인 주변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거의 뭐 막 아니죠? 안 하죠 사실. 제가 뭐 그냥 뭐 대학 동기 친구들이랑 음악 얘기하냐? 음악 얘기 잘 안 하죠. 네. 쇼미 7 때 무반주 랩 덕화이엇 형한테 받았고요. 그 쇼미 6 때는 도끼 형한테 받았어요. 라방에서 팬들이랑 한다는 게 무슨 얘기지? 아, 일반인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맞아. 팬들이랑 하는 수준으로 하죠. 근데 음악 팬들이고 일반인 친구들 중에서는 음악 좋아하는 애들 잘 없으니까. 쿠기가 랩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맞는 말씀 해주신다. 감사합니다. 언노우나우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되는 얘기네요. 미국 말고 다른 국가 힙합도 들으시나요? 영국? 근데 사실 뭐 쉽게 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있고요. 잘 뭐 듣진 않고. 네, 지금 또 다른 걸 봐가지고 제가 좀 말했는데 저 21 세비지도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뭐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들었던 것 중에서 트렌디한 것 중에서는 러디리치 좋았고, 락센 그것도 좋았고. 저는 원래 랩 스타일은 누가 좋냐면 데이비스트가 제일 좋은데 데이비스트는 앨범이 너무 족같고 덴젤 커리는 앨범도 지금 좀 잘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 케니 비츠랑 앨범 낸 거 완전 날것인데 졸라 좋아요. 릴 모지 별로예요. 저는 그냥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 다베이비 처음 나왔을 때 좀 멋있어서 좋아했는데. 네, 뭐 좋은 거 있냐, 뭐 안 좋은 거 있냐. 아, 좋은 거 요즘 그냥 사실 진짜 뭐 랩을 듣고 막 옛날 거 듣죠. 랩 들을 거면 누가 요즘 거 랩을 듣겠어요. 전 트랩에다 랩하는 거 듣고 나서 별로 자극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뭐 할 게 아니라서. 오 잘한다 이렇게. 제이지 듣지 그러면 제이지가 그 키즈에서 했던 랩이 트랩 랩 스킬 끝이고 나스 앨범 던에서 나스가 한 게 끝인데 굳이 제가 왜 옛날 걸. 데베스테이티드 별로 안 좋아요 저는. 그냥 뭐 노래 뭐 신나는 건 알겠는데 조이 베데스가 그딴 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죠. 조이 베데스는 존나.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저는 개신교 종교를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개신교고 저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칭찬할 때 가시라고 붙이면 저한테는 저주나 마찬가지니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R&B 들으시나요? 라고 하는데 전 네오소울 음악 좋아하고요. R&B? 요즘 뭐 R&B를 듣냐라고 하면은 저 그 뭐 락 앨범들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미스터 빅 많이 듣고 오아시스 한참 들었었고 너바나도 좀 들었고 앨범 2개 정도. 미스터 빅 요즘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미스터 빅.
하여튼 랩은 저는 그냥 약간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요즘 뭐 랩하는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무슨 멈블랩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왜 그걸 듣고 제가 뭐 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트렌드라고 하는 게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트렌드를 쫓아간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로스 형하고 만나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로스 형 너무 좋아하고 로스 형도 저를 쇼미 때마다 저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서, 끝나고 나면 항상 로스 형이 존나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서 로스 형이랑 요번에 VMC 사무실 가서 얘기도 하고 한참 얘기하고 놀았는데, 그때 로스 형이 얘기를 하신 게, 한국에서는 트렌드라고 하는 게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근데 미국에서는 트렌디한 거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그냥 랩 존나 잘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자기 지역 레프레젠 하는 음악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방식을 이렇게 해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라서 멋있는데, 한국은 트렌드 못 쫓아가면 못하는 걸 취급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근데 이거 도끼 형하고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은 존나 형들부터 동생들까지 똑같은 음악 하려고 한다고. 듣는 랩에 따라 당신의 색깔이 당연히 영향을 주죠. 당연히 영향을 주죠. 제가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한테 님한테 제가 넌 병신이야, 넌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인격에 영향을 주겠죠? 진짜 넌 잘할 수 있어. 괜히 막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침에 축복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오늘 엄청난 딜을 해낼 거고, 너는 오늘 역사에 또 한 발짝을 내디딜 거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한대요. 왜냐? 자존감을 높이는데 그게 영향을 주니까. 네, 우리나라는 트렌드라고 하는 게 실력의 하나로 하는데 그냥 그 방향성이지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가 아니라 그냥 이 말에 씨를 심는 거죠. 자기한테. 자기 암시? 모르겠어요. 전 그게 최면 자기 암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에게 얘기 한번 하는 거죠, 뭐. 근데 그게 영향이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생각이 아침부터 기분이 달라진다. 아침에 엄마가 반찬 뭐 해주냐에 따라서도 사람 기분이 바뀌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자신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영향을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겠지. 아침에 엄마가 삼겹살 해주면 기분 좋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콩나물밖에 없으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학교 가서도 매점부터 가야겠다. 아 진짜 엄마 반찬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제 색깔을 만들게끔 해준 음악이요? 맙딥, 나스, 푸샤티, 더 게임, 제이콜. 네. 아침에 일어나면 똥국 먹으면은 일과 때부터 시작부터 그냥 똥국 먹고 들어가면서 담배 피우고 들어가면서 애들 일과 출근하기 전에 욕받고 시작하잖아요, 군대에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드레이크요? 옛날에 좋아했는데 저는 사실 드레이크를 별로 힙합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팝 음악 같아요. 랩 잘하죠. 근데 별로 힙합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랩이지 뭐. 그러니까 트렌드가 뭐 하나의 필수 가치고 모두가 쫓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달리기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모 힙합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몇 년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PBRNB 아직 들으세요? 여러분 PBRNB라는 거 좋아하세요? PBRNB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뭘 자꾸 머리를 감으라고 지랄이야. 감은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머리가 반곱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씻든 말든 뭔 상관이야? 반에서 음악하는 애한테 너 창모처럼 해야지, 도끼처럼 해야지, 이런 새끼들. 그런 새끼들하고 똑같죠. J-팝 멜로디가 좋다고요?
그런 걸로 음악 만들면 촌스러워요. 근데 그건 일본 느낌인 거고. 이모 힙합 다음 어떤 게 유행할까요? 관심이 없어요. 뭐가 유행하든지. 유행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저한테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가 유행이고 이런 얘기를 그냥 안 좋아해요. 요즘 이게 유행이던데. 이게 유행이야 요새. 아 뭐 어쩌라고. 유행병하고 같은 거예요. 유행병 아시죠? 그 아폴로 눈병, 지금 코로나 이런 거 유행병이잖아요.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유행이라고 하는 거를 왜, 유행이라고 하는 게 저의 그 마음속에 어떤 가치로 매김을 안 해요. 그래서 옷 하나도 유행한다고 이런 거 한번 사봤어. 이런 사람도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 옷 입는 거 보면 멋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은데. 그 PBR&B 안 듣잖아요. 이모 힙합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 2년 지나봐 누가 듣나 그걸. 저는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막 못 버니까 이런 얘기 한다 이러는데, 아 장사치 같은 마인드로 음악을 할 거면 일을 했지. 내가 뭐하러, 내가 사업을 했지. 그러면 왜 음악을 했겠니? 돈 벌 생각으로 하면.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오면 파이가 커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기존 거 하던 사람들이 거기로 옮겨갈 뿐이에요. 파이가 안 커져요. 이모 힙합은 그 XXX 텐타시온이나 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그 릴핍이나. 저도 뭐 관심이 크게 없어서. 지금 래퍼들 다 머리 막 그렇게 이 그 울프컷으로 여기 뒷머리 길러가지고 저 머리 갑자기 빨간색으로 염색한 다음에 다 그거 하잖아요. 고모부 힙합은 없나요? 네, 만드세요. 그런 거 하나. 주스월드? 주스월드 죽었죠,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비명에 그렇게 가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닌데. 아, 지금 내 머리인데. 뭐가요? 아, 머리 그렇게 한 거요? 하세요. 음악하는 사람들 다 그걸 쫓아가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사 쓸 때 어디서 많이 영감을 얻으시나요? 저는 영감을 얻는단 말 잘 안 씁니다. 아마 보다 보면 저 이 얘기 자주 할 텐데, 저는 영감을 받는다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는 몇 번 없는 경험이고,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확 이렇게 오는 거는 그게 영감이지. 아, 제가 이번에 XXX 텐타시온을 듣고 나서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들어보실래요? XXX 텐타시온 멜로디를 외워가지고 까먹기 전에 그냥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영감이야. 씨발 그냥 베낀 거지. 순간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영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사를 쓸 때 영감을 얻는다? 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소재를 얻고, 영감은 신앙으로부터 얻어요. 유행에 미친 사람 치고 자존감 높은 사람 없죠. 없죠. 제가 왜 옷 똑같은 거 3년씩 입어도 제가 왜 자존감이 높냐면은, 저는 이게 제 가치를 정해준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제 옷에 대해서 자꾸 지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바꿀 생각도 없고, 뭐 더 사면, 새로운 옷을 사면 좋겠죠. 왜냐면 회사도 있고 하니까, 제가 회사 사람한테 누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자존감 낮은 애들이 유행을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막 어떻게든 이러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유행이고 뭐고 자기 스타일대로 입어요. 그리고 유행에서 참고가 할 만한 게 있으면 자기한테 가지고 오지. 눈 나빠져요. 불 켜요. 괜찮아요. 불 끄고 컴퓨터하면 눈 나빠져요. 불 켜요. 괜찮아요. 정신이 건강하시. 정신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해소를 해요. 바로 페이백을 하잖아요, 저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네? D가 들어왔다? 돌려주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 성격으로 자기를 바꿔주는 거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먹방 안 봐요. 저는 먹방 보면 뭐 먹고 싶어지던데. 그래서 별로. 그리고 먹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왜 보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누군가 그걸 보고 대리만족한다. 전 대리만족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대리만족이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만족하려면 나한테 해당이 돼야 되는데 남이 뭐 먹는데 대리만족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처먹어야 만족이 되지. 대리만족이란 기분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대리만족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평소에 관심 없는 게 대리만족이야. 그래서 내가 관심 없는 내 여자친구가 뭐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돼가고 있어. 내가 여자친구 업무를 하고 싶진 않겠죠? 내 인생에 적용하고 싶진 않잖아요. 내 여자친구가 하는 걸 응원하지만. 그때 내가 대리만족을 할 수 있죠. 왜냐, 난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그거를 갖고 탐나지 않으니까. 난 그걸 응원할 뿐이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하는 일이니까. 아니, 대리만족이라는 거 사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난 사실 거짓말 같아. 볼 게 없었고 남의 먹는 걸 보고 있어. 저는 그리고 아빠가 어려서부터 이게 제 초자에 작용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맨날 얘기한 게, 하고 싶은 랩인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그냥 개복하는 게 좋을까요? 게을러서. 지금 문제를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시죠? 게을러서 그래요. 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게으르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재능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저스티스랑 대화하면 12시간 프리토킹 할 듯. 12시간 가능할걸요? 10시간은 해봤어요. 물 한 통 넣고. 저스티스랑 얘기하면 시간 금방 가죠. 왜냐면 잘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스티스 형도 워낙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그리고 그 형이랑 저랑 사상이 너무 달라요. 그 형은 굉장히 과학적인 걸 신봉하고, 이 모든 현상이 과학과 논리로 설명이 될 때를 좋아하고,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저는 불가지론적으로 기대고 있고, 그건 내가 이해 못하지. 왜냐? 그건 신앙적인 부분에 있고 영적인 부분에 있는 거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그 형이 즐거워해요. 우와, 신기한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걸 들으면 이렇게 느끼네? 약간 이런 걸 신기해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게으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잘 되겠죠? 저도 그러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루에 성경 얼만큼 보세요? 최소 한 장은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좀 못 봤어요. 이게 참 반성해야 되는데 한 3일간 못 봤어요. 사랑하게 이성적인 것 같은 감정적인. 저 감정적이지 않아요. 저 이성적인 편이에요. 감정적일 때도 제가 어저께도 화를 냈는데 동생들한테 설이 쿤디판다 디젤한테 제가 화를 냈는데 그것도 저는 이성적인 판단 하에 한 거였어요. 감정이 상했죠. 감정이 좀 상하네? 내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해야겠네 했을 때 나와 한 다음에 얘기를 했죠. 어제 파티 공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뭐라고 했거든요.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서 걔네가 감정적으로 군 게 있어서 너 감정적으로 굴면 되니? 라고를 화를 냈죠. 근데 이건 이성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화를 내도 되는가까지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슬럼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극복해요.
저도 항상 본다고만 마음속으로 약속하지 느낌 왔을 때 그럴 때만 한 번씩 꺼내보고 회개기도해요. 회개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시는 안 그러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 라방 후에 조금 일이 있었거든요. 뭐 중요한 일은 아닌데 그냥 조금 철없이 굴어서 나와라 해서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우리는 일상이라서 잘못하면 저는 바로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런다고 제가 무슨 감정적으로 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군대 받다 성격 센데 내 말은 들어요. 왜냐면 나는 맞는 말만 하니까. 아마추어 래퍼 피드백 해주시나요? 아니요, 안 해요. 이 사람은 프로인데 할 때 한마디씩 해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아마추어인데 대답 안 해요. 들어보지도 않을 때도 많아요. 아마추어 같이 얘기를 해요. 프로는 프로처럼 얘기해요. 저스티스님이랑 얘기하면서 에피소드 있나요? 저스티스 형이랑 에피소드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화를 많이 했죠. 배운 게 많고. 현지 공연 어땠나요? 그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래 그 사람 좀 많고 이래야 좋은데 어제 그리고 좀 한 번 좀 야마가 돌았던 게 무례한 관객이 한 명 있어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많이 하려고 가서 좀 몇 곡 했는데 벌써 네 곡째예요 이러길래 그럼 씨발로만 나가 이랬어요. 제가 화가 나서. 맞는 말만 하니까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맞는 말인 척 지 생각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거스르게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맞는 말을 하고 선택권을 줘요. 네가 그따위로 할 거면은 난 너 안 봐. 선택해. 네가 왜냐면 족같거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병신이거든. 그럼 말 듣죠. 저게 맞는 말이야. 압도적으로 저게 맞는 말이야. 그럼 숙여요. 그리고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처량한가? 처량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들어요. 똑바로 하는 새끼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듣게 돼 있어요. 저는 욕해요. 왜냐면은 뭔 상관이야.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데 전 저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무례하게 군다? 무례하게 굴어요. 네 말투 이꼴 내 말투. 그러니까 저한테 말투로 시비를 걸면 제가 만약에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 싶으면 자기 말투로 한번 보세요. 그럼 전 그 사람 말투에 맞춰서 얘기해요. 앨범 내신 거 흑자 봤냐고요? 당연하죠. 다 갚았는데. 근데 그거 제가 혹시 몰라서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앨범 힙합플레이어에서 요번에 힙합플레이어 스토어가 문을 닫아서 남아있던 재고 조금이랑 제가 원래 가지고 있으려고 혹시 몰라서 이제 프로모션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랑 합치니까 한 200장 된대요. 그 200장인가? 200장? 되나 200장? 200장인가 되는데 그거를 판매를 해볼까를 하는데 필요한 사람도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대다부 스토어가 생길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네, 뭐 생각이 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힙 상담소 유익했나요? 재미는 있었는데 생각이 바뀐 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저는 제가 생각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거기서 뭐 생각이 바뀐다고 영향을 받은 건 있었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해가 된다. 뭐 이런 거. 팔로알토 형이나 덕화여 형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해되네. 그렇군. 이렇게. 네임즈 티어 굿즈 없어요. CD밖에 없어요. 원래 뭐 만들려고 했는데 라방 언제 주로 하세요? 이 시간쯤 주로 하나? 이거보다 더 늦게 하나? 모르겠어요. 한 11시 막 이렇게 넘어서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굿즈 없어요. 덕화님의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는 계시면 신념과 생각은 그대로신 거죠. 네, 그냥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입장을 알겠고
아, 뭐 이게 도움이 되네 이랬지. 제가 생각이 뭐 바뀐 게 있냐? 생각 바뀐 건 없어요. 쇼미가 디스전으로 판 짤 줄 알고 사전에 얘기하셨나요? 방송 전에? 아니요. 근데 걔네가 판을 짜놓긴 했죠. 생각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느끼는 게 좋은지. 제키와이님하고 인연이 있으신가요? 스토리 올리셨긴 해. 네, 뭐 아는 사이에요. 옛날에 대화도 좀 해봤어요. 좀 저는 리스펙트가 좀 있어요. 제키와이 씨한테. 하여튼 뭐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분도 저한테 어느 정도의 리스펙트를 보이셨고 저도 리스펙트를 전했고 그러고 나니까 뭐 사이가 좋아요. 제 음악 나오면 가끔 홍보해줄 때도 있고 그러세요. 요즘 공연 없어서 답답하네요. 뭐 어쩌겠어요. 천재지변인데. 근데 제가 막 죽겠다고 막 저는 진짜 돈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죠. 회사가 좋아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적지 않은 돈을 벌어서 가능한 거죠. 데자부 X 제키와이 언젠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키와이 씨만 괜찮다면 같이 해보고 싶은 음악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때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데자부에 들어와도 좋겠네요. 그건 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키와이님이 아마 다른 딜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사실 굳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못 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당신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화하면 그 사이에 임하시는 게 교회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배당에 안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집에서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안 된다고 해서 너 코로나 있을 때 왜 교회 안 갔냐 지옥 가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로봇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램레슨 반주 있나요? 아니 없어요. 램레슨 해드릴까요? 지금부터 램레슨 해드릴게요 여러분. 램레슨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은 랩을 지금부터 래퍼할 수 있어요. 내가 딱 이 얘기 듣고 나서 나는 래퍼가 됐어요. 이 얘기 하나만 듣고 보세요. 힙합 비트를 들어요. 힙합 비트 하나 틀어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비트 틀게요. 틀었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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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쿵이 킥이에요. 킥드럼은 왜 킥드럼일까요? 발로 누르기 때문에 킥이에요. 발차기 킥이죠? 킥. 그리고 짝 스네어예요. 이 스네어에 라임이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 부분에 라임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스네어라고 얘기하세요. 스네어 앞, 스네어 위, 스네어 뒤 여기에 알아서 라이밍을 하기만 하면 돼요. 라이밍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음을 맞추세요. 또는 모음을 맞추지 않아도 모음을 맞춘 것처럼 들리게 하세요.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은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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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하면 한 마디예요. 그리고 한 절에 보통 16마디예요. 끝. 이제 당신들 랩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딱 이렇게 한마디 듣고 나서 나는 그 뒤로 나 혼자 다 했어요. 랩 레슨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러고 나서 벌써 써봐요. 짝에다 라임 다 넣어보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남의 거 한번 들어보고 짝에 넣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그리고 이 사람 이런 느낌 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스네어 좀 뒤에다가 라임을 해야 되나? 스네어 위에 해야 되나? 스네어 앞에다 해야 되나? 요것만 보고 나서 따라 해보세요. 끝이에요. 여러분 취미로 랩 시작하세요. 래퍼 당신도 될 수 있어요. 짝에 라임 넣으면 돼요. 벌스 쓰고 거기에 맞는 비트 고르시나 비트 고른 후에 그에 맞는 랩을 하시나요? 저는 비트 고른 후에 랩을 해요. 고등 래퍼 출신 랩 레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새끼도 병신, 받는 새끼든 더 병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 래퍼 애들이 랩을 제대로 하는 새끼가 누가 있어요? 홍원이는 고등 래퍼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원이 이제 레슨 안 하잖아요. 고등 래퍼 출신 중에 레슨을 할 만한 사람 몇 명 없어요.
자기 랩 똑바로 하고 있는 사람 몇 명 있나? 고등 래퍼 중에. 누구 있지? 잘 모르겠네요, 전. 킥스네어 듣고 다 쌩까고 했다. 그런 걸 보고 전위적이고 실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래도 기본이 있어요. 그런다고 그게 랩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걸 랩으로 들리게 하면 그 사람 기술이죠. 그리고 그게 실험이고 그게 일반은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배워야지 그 다음 변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규칙을 배워야지 변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변칙을 연구하면 병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답노트 쓰라고 할 때 아니 오답노트 말고 저 공부를 할 때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어떠냐면은 저 같은 새끼들 저 공부 못했는데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지. 공부를 하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게 틀린 것이구나. 틀린 걸 외워요. 그게 아니라 옳은 것들을 외워야지 틀린 걸 구분을 하지. 규칙이 있을 때 규칙을 10개를 지켰을 때 한두 개가 나가는 게 변칙이지 한 4개 지키면서 6개 안 지키면 그건 그냥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 아닌 거 찾으면은 컴퍼니 플로우 이런 거 들으면 라임 아예 안 맞추고 단어로만 랩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그런 실험을 한 곡이죠. 근데 그 사람들 평소에 랩할 때 어떻게 할까요? 쿵짝쿵짝해서 짝에다 라임하고 라임에다 모음 맞춥니다. 누구 어떻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들어와가지고 보고 나서 저한테 별걸 다 뒤집었어요. 힙합밸리에서 찐따 같은 새끼들이 그거 갖다 이슈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해요. 누구 어떻냐. 저하고 직접 관련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굳이 얘기 안 해요, 저는. 얘기했다가, 와,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 이 악독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처음 알았어, 내가. 신바자하디가 방금 누구 품평했다고. 신바자하디가 평가한 누구, 이러면서. 내가 언제 평가해서 누구 어떠냐 물어봐서 이렇다고 했지. 락센, 이거 무슨 노래냐고? 록센. 락센이란 노래예요. 음악에서 감성적인 측면이나 메시지 전달적 측면을 어떻게 섞을 수 있는지 고민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잘 알겠어요. 아니. 죄송하라고 한 말은 아니고요. 제 방해 규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곡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곡을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폰에 녹음해서 들어보면 원치 않게 누구처럼 들린다면 그건 버려야 하는 거죠. 아니요. 일정 수준 될 때까지는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해서 그 흉내를 내서 잘해지잖아요? 저는 믹스테이프 내기 전에 빈지노하고 완전 똑같이 랩하려고 노력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담백한 래퍼들. 도넛맨, 팔로알토, 디플로우, 도끼, 이런 사람들 랩 따라하면서 줄였어요. 그 느낌들을. 어떻게 해도 누구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랩을 잘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랩의 본질을 가지고 랩을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고, 그리고 정석적인 사람들을 따라하면 어느 순간인가 습관들이 없어져요. 몇 년 전에 같이 작업했던 임하이바님 기억하시나요? 임하이바님 기억하죠. 근데 뭐 연락이 안 된 지 너무 오래되세요. 그리고 뭐 저는 연락을 거의 아무리 친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냥 안 보면은 그냥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악의는 없지만 아마 만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저는 지금 사람을 뭐 만나가지고 저는 제 인생이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필요라는 걸 넘어서서 누구 챙기고 누구 만나서 제 관계를 유지하는데 신경 쓰고 이런 거를 그만뒀어요. 형 불러서 한 거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근데 트랩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붐베베다 먼저 하는 게 편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은 트랩 비트는 BPM이 느린 편이라서. 레몬 예준이가 지금 어제 그 자대 배치 받았다고 처음으로 연락이 왔어요. 네, DM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BY 제외인가요? 무슨 소리죠? BY 제외라는 게 무슨 소리? 이거 민트.
졸리 앨범에 신바님 피처링한 졸리 앨범이 무슨 뜻이죠? 아, 쿤디요? 그거 자기도 가사 좀 너무 어렵게 쓴다고 얘기하던데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벌써. 안녕하세요. 네. 쿤디가 한 거면은 쿤디한테 물어보시는 게, 그 본인도 자기가 좀 잘못 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벌스도 하나 있고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변에 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제가 누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고 언제 만나도 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관계를 유지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유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꽃에 물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관심을 줘야 되는 사람, 언제 봐도 그냥 옛날에 봤던 친구, 어제 본 친구처럼 굴 수 있는 사람 친한 거고, 친한 사람 아니고선 굳이 제가 관계 유지 안 해요. 저 요번에 명절 때 누구한테 연락 안 하는데 딱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마이노스 형, JJK 형, 디플로우 형, 왜냐, 날 제일 먼저 알아봐주고 샤라웃 해주고 도와준 형들, 저스티스 형, 나한테 지금 도움 많이 준 형, 4명한테만 했어요. 4명한테만 딱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감사하다고. 그냥 자기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 관계라고 하는 게, 관계는 양쪽에서 맺는 거지 한쪽이 맺는 게 아니에요. 랩할 때 호흡 조절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랩할 때 호흡 조절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폐를 열어서 산소를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그 산소로 랩을 하세요. 이게 호흡 조절이에요. 디플로우님이랑 어떻게 알게 됐나요? 디플로우 형이 제 앨범 샤라웃 해주고 저 랩 잘한다고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지금 거의 그 형들 중에서 거의 막 진짜 제일 친한 형 한 3명 안에 들죠. PB R&B 안 듣습니다. 잘 지루해서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1분 30초 남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키면 조금 저도 지치고. 디플로우 형 귀엽냐고요? 디플로우 형이 얼마 전에 저한테 야 코로나 조심해라 코로 나온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 코로 나오는군요. 제가 오늘 좀 일찍 했어요. 다음에 봬요.